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상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국민의 공경에 처하면 출동을 하죠.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최일선의 생명 지킴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과연 누가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못해 아주 처참합니다. 이슈픽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사실 소방대원분들의 활약 그리고 어려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최일선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119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예. 다친 사람들 병원으로 옮기면서 한 명이라도 좀 더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니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번 참사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평생 모든 상황에서 이런 구조 활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혹은 부상 정도가 중상 이상인 사람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저는 패닉이 오더라고요. 예.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또 구조하시는 119 소방대원들은 재난의 3차 피해자라고도 불립니다. 예. 피해자요. 보통 소방대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아주 참혹하고 정말 괴롭고 이런 현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6번 정도. 그만 두 달에 한 번 꼴은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평균 5.9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 우울증, 수면 장애 이런 걸 겪는 위험성 당연히 높겠죠. 예. 충분히. 소방청의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일명 PTSD로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처럼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방 공무원은 2만 5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분들 중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인력이 전체의 4.4%,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돼 보이죠. 2,400명입니다. 예. 관리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소방 공무원이 2,400명이나 됐습니다. 실제로 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다라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해봤다. 1회 이상 했다는 응답 비율이 9.2%. 9.2%입니다. 10명 중에 1명.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요? 코로나19 관련 대응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이 됐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는 늘고 이런 게 뭐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 형태, 예. 초과 근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몸도 정신도 아파도 못 쉬는 거죠. 치료도 못 받고요. 사람이 적고 하겠다는 사람도 잘처럼 주는 것 같고, 번아웃 오는 건 뭐 그냥 일상 다반사고요. 업무 특성상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방 공무원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PTS 증상과 우울증이 악화하지 않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만큼 치료 대책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님?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예. 지난 8월에 소방청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으로 지휘관과 동료 간의 배려, 조직 내 소통과 화합 분위기 조성, MZ세대 직원과 소방서장 간의 멘토링, 이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뭐 말로 들으면 좋지만 사실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이것마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찰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교대 근무로 정기적인 상담이 어려운 소방대원의 특성상, 자, 내가 오늘 당장에 밤 근무했어. 근데 아침에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래. 집에 가서 자기 바쁜데 몸이 다 지치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뭐 진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조언을 하긴 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소방 공무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그러면 굉장히 많으냐?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래서 소방청은 뭔가를 해야겠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들을 위해서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그마저도 2년이나 3년 뒤에 제대로 공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뭐 건립하고 그런 걸까? 그거에 대한 잘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들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소방관 분들 무엇보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정말 몇 년째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쳐야 할 게 많죠. 2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정 부분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좀 개선을 하고 국가가 소방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 과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어서 뭐가 나아졌을까요? 소방관 신분은 지금 바뀌었죠. 하지만 인사권과 예산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사권일 겁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등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예. 서울, 전남, 대구 다 다르거든요. 소방 서비스 격차 어떤 데는 괜찮죠. 하지만 그렇죠. 어떤 데 정말 이건 열악하다 못해 나 같으면 소방공무원 못하겠어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처우 개선 됐냐고요? 위험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목숨 걸고 뛰어들었을 때 받는 돈 얼마입니까? 6만 원. 6만 원이요? 6만 원. 6만 원? 화재 진압했다. 너희가 할 일 했으니까 하지만 위험했으니까 화재 진압하면 또 수당 줍니다. 얼마 정도 줄까요? 이거 한 그래도 한 15만 원 주지 않을까요? 8만 원. 8만 원. 8만 원. 화재 진압했다. 예. 8만 원.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 바꿔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조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한 컷 이슈 가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갑살림 안녕하실까요? 네, 우울하죠 여전히. 물가 치솟죠. 금리 미쳤죠. 가게 살림 팍팍하죠. 월급 이만큼 늘죠. 근데 나가는 돈 많죠. 예. 적자일 겁니다. 내세 한 가구가 지금 적자래요. 장 볼 때도 그렇고 돈 나가는 거는 막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점점 이 비닐봉지가 가벼워지는 느낌 저만 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거의 뭐 비닐이 그냥 이렇게 탈랑탈랑 그냥 날아다닐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져가도 장바구니에 담기는 물건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근로소득을 포함한 지난 3분기 가구의 총소득을 봤습니다. 486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늘긴 했는데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해봤더니 실질 소득을 따져보면 그 조금 오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게 됩니다. 3분기 내내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된 탓에 같은 기간에 월 소비 지출도 6%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이유는 올려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자, 지난 9월 기준 기업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은 33조 7천억 원, 가계는 5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자 부담액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말에 기업은 25%, 가계는 23%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치대로라면 부담 더 커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여윳돈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모두 4%포인트 안팎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소방관 사실 처우나 현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회적 관심 또 제도 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